대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바로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임기가 시작하면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에서 일하겠다는 건데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 전체 이전을 검토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던 대통령들,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경복궁 뒤 깊은 곳에 있는 청와대. 그렇다 보니 물리적, 심리적으로 국민들과 떨어지게 되는데요.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려서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소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직접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주 초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징이 이제 청와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집중화, 심한 경우는 이제 권력 남용까지도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지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 언론, 야당과의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죠. 그 밖에 엄청나게 넓은 청와대 부지가 실무진과 대통령의 원활한 소통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문제도 지적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청와대 전체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순리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 자주 나온 탈청와대 이야기. 그러나 매번 실패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 판단하며 무산됐고, 대부분 시설, 보안, 교통마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불발됐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화문엔 고층 건물이 즐비해 테러 등 위협에 쉽게 노출돼 있는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도 이런 문제 때문인지 기존의 광화문이 아닌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이 충분하고 보안이 더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한편 청와대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스타일로 결국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공간에 대한 문제는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함께 돌아온 탈청와대 이슈. 이번엔 과연 청와대 밖에서 활동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요? 비켜!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밤 10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총동원 소집령을 내렸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집결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주십시오. 그러나 경찰이 국회 곳곳 출입문을 폐쇄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밤 11시경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밤 11시 4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안건의 상정 절차를 지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건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와야 되고요. 그런 절차는 잘 거쳐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했습니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막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며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쪽의 기책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1시 1분 국회에 모인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철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